자, 조현선 기자. 네. 흰남노를 네.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에 비교하기도 했었는데 과거 태풍 피해 때보다 다행히 지금의 피해 상황은 뭐 종합적으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서 집계를 해봐야겠지만 현재상으로는 과거 뭐 태풍 매미에 비교했을 때 피해 상황이 그렇게만큼 크진 않아서 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거의 태풍 피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역대급으로 뽑히는 태풍의 이 피해 상황부터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1959년 태풍 사라가 있습니다. 이건 중심기압, 그러니까 주변의 이 기압을 빨아먹는 힘이 얼마나 높으냐는 건데 이번에 중심기압이 종전, 흰남도가 오기 전에는 역대급으로 뽑혔던 사라가 사망 실종자가 849명으로 최악의 인명피해를 본 이 태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2년 루사가 있는데요. 이 사망 실종자 246명, 재산 피해액이 무려 5조 원 이상이 됐고요. 2003년 매미, 이 바람의 태풍으로 역대급의 태풍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대 풍속 초속 60m, 이번에 흰남도를 이 정도 매미라 맞먹을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람의 태풍, 매미는 재산 피해액이 4조 원 이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흰남도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이 과거 태풍에 비해서는 피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상청이 당초 흰남도를 예보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태풍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이 태풍이 모두 지나가고 이 집계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밤사이에 사고 상황과 관련돼서도 속속 보도국에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백승윤 기자, 울산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현재 실종이 됐다. 아직까지 실종된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랄지 아니면 남성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명 피해 집계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됐고 바라기는 이 실종된 남성이 조속히 구조되기를 지금 많은 국민들 바라고 있을 텐데 수색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공식 집계로는 아직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 남천교 아래 하천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직후에 소방당국과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아직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색이 좀 더디거나 좀 힘든 상황이라고 이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일행 6명과 함께 하천에서 발을 담그고 놀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는 뭐 추정치죠. 네. 소방당국과 경찰이 한 인원 50여 명을 투입해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구조 소식이 들어오면 백승윤 기자가 바로바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수 앞바다에서 기상특보가 그제 내려졌는데 해양 레저, 패들보트라고 하는데 이 패들보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백승윤 기자, 이게 이제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이 된 거죠? 맞습니다. 사실 바로 어제 소식인데요. 이 여수 모사국 해수욕장에서 이제 패들보트라고 해서 레저 스포츠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30대 2명이 패들보트를 타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곧 태풍이 올라오는데 저걸 타도 되는 건가 해서 해경에 신고가 들어왔고요. 바로 이제 곧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기상특보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이분들이 이제 레저 활동을 한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즐긴 건가요?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됐으니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올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태풍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속보로 이어지거나 소식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런 경각심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는데요. 사실 이제 패들보트뿐만 아니라 이제 태풍이 올라올 때는 해상 레저 스포츠를 하진 않아야 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각심이 요구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각심, 뭐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맹수영 대표님, 특히 이제 남부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울산 또 남해안의 이 해안가 같은 경우는 강한 이제 폭풍과 해일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잠시 후에 이 지역에 사고 계시는 어촌 주민분들 전화로 연결해 볼 텐데 해일 피해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좀 이제 자료 집계를 봐야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만조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시기에서 지금 이 지역에 지나가는 태풍의 중심에서의 기압이 초속 43m 정도라고 하면 가득 찬 바다의 그 많은 양의 바다의 물을 이 해안으로 거의 퍼나르듯 싶은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추가 접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 주변에 이게 이제 범람한 그런 해일 발생으로 인해서도 좀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강도가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방향도 동쪽으로 틀어줘서 이 강한 태풍이 닿는 면적도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거의 거제에 근접하고 제주를 지나가는 시점이 이 남해안의 만조 시간과 좀 맞닥뜨렸다는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기상청의 예보 가운데 조윤선 기자. 네. 굉장히 이례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부디 모두 안전하길이라는 기상청의 당부 상황이 나와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코멘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지금 시각 이제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에서는 예상했던 것과 우려했던 것만큼의 태풍의 위력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기상청이 또 예보를 잘못한 것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고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뭐 문제 제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 서울에 아마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있는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상청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 일단은 틀리고 안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의 이 심각성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례로 이제 이 강원, 제주 산간 지역의 강수량을 들 수 있겠는데요. 600mm 이상이라는 예보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600mm를 내지만 지형적인 이유는 사실 이 정말 자연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단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100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어떤 비상 상황의 그 이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비가 덜 오기 때문에 뭐 예보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왔다면 오히려 이미 8월에 중부지방의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 판단이 뭐 틀렸다 안 틀렸다의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맹소영 대표님 어떻습니까? 기상청 예보가 지금 틀린 건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요.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기상 예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통계치에 따라서 우리가 예보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예보를 같이 뭐 복잡한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슈퍼모 컴퓨터가 예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30%들은 그 과거의 날씨를 경험했던 예보관들의 오랜 기간의 경험치를 토대로 예보가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예전에 이런 날씨가 없었다. 정말 500mm의 비가 내릴지 우리도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치에서 굉장히 빗나가는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후 변화인 건데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굉장히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거는 이제 따로 봐야 될 이제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예보가 힘든 예보를 뛰어넘는 그런 날씨의 기후 변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 4시 50분쯤 태풍 흰남노가 거제에 상륙한 바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거제에 이룬면 공영마을에 강산조 이장님이 현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 좀 그리고 현재 피해는 없는지 몇 가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강산조 이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이장님이 계신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요? 이르면 기세포입니다. 어촌 마을이겠군요. 예, 예. 오늘 4시 50분에 태풍이 그 마을 주변을 통과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예. 태풍이 지나갈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태풍이 지나간 뭐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큰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큰 피해는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큰 피해는 없고요. 예. 이 농작물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피해죠? 뭐 밭작물, 예. 예, 뭐 배추밭, 뭐 무밭, 뭐 심어놓은 거 이것이 과일밭 이것이 좀 날아가고 뭐 이런 게 있지 뭐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큰 피해가 없었다니 정말 다행인데 예. 공영마을, 어촌 공영마을. 공영마을 어촌에서는 요즘 뭐가 좀 많이 잡힐 때입니까? 요즘 어쩌서 뭐 큰 뭐 많이 잡히는 게 없고요. 예. 여기서는 유람선 뭐 그런 뭐 다른 뭐 조그만 고기 잡는 이런 건데 크게 뭐 고기 많이 나는 건 없습니다. 예. 뭐 어업 활동에 피해가 있지는 않겠군요. 예, 현재까지는 지금 피해가 없는데 나중에 뭐 조사를 해봐야 알 건데 예. 현재까지는 지금 큰 피해는 없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란 말이 나올 만큼 우려가 컸는데 예. 공영마을 주민들은 어떤 대비를 좀 하셨는지도 네, 이야기 요번에 전해주시죠. 태풍이 뭐 크게 온다 해서 예. 마을 주민의 어촌계 다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뭐 지금 현재 뭐 이 상태로서는 큰 뭐 피해는 없네요. 다행인 거죠. 예, 거제 주민들 상황도 좀 챙겨야 되셨을 텐데 예, 이장님이시니까 예. 그 마을 주민들과 좀 실시간으로 통화를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 같이 모여 있는 데도 있고 네. 이장이 마을에 좀 많이 다닙니다. 골목을 예. 바람이 나는 불면은 다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배가 몇 척 정도 있습니까? 예. 배가 예. 지금 뭐 지금 여기서는 한 4, 50척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작은 배는 육지를 다 끌어올리고 예. 예, 큰 배는 뭐 비양한다고 비양을 하고 이런 정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뭐 큰 뭐 피해는 없을 거라 보는데 아직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뭐 뱃길이 다시 재개됐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